네, 반갑습니다. 공손품이 있는 경우 그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개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종합원가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몇 개 풀이를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1번 여러 번 설명을 한 내용이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비정상 공손의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원의 낭비,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자원의 낭비로 보기 때문에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정상 공손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했죠. 단기 합격품의 원가. 단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서 이게 이제 판매가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매출 원가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기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럼 3번은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 맞죠? 다음에 4번은 공손품은 원재료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 불량이나 작업자의 부주의 같은 것은 보통 이제 비정상 공손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거 4번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합격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단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공손이 초래할 수 있는 그 낭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손 원가는 별도로 계산한다. 맞죠? 우리 항상 공손 원가는 별도로 계산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정상, 비정상까지 구분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별도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불량률 0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은 모든 공손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려 한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불량률 0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목표로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목표로 하는 불량률을 제로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손을 허용한다 하지 않는다? 공손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공손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 공손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공손이잖아요. 그런데 공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손이 발생하면 즉시 그건 다 뭐다? 비정상 공손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려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하려면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려 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 자, 3, 4번은 다 간단하게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불량률 0, 공손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래서 공손품이 발생하면 모두 비정상 공손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공손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맞죠? 자, 2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맞는 것 같은데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자, 비정상 공손이 발생하는 건 뭡니까? 비정상 공손이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원재료의 불량이라든가 또는 뭐 작업자의 부주의, 태만이라든가 기계의 일시적인 고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인들은 우리가 공정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원인들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를 평소에 잘 수선을 하고 잘 관리를 했으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작업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작업자가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 공손이 발생하는 그 원인들은 모두 다 공정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회피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공손은 잘하면 발생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서 자원의 낭비로 보는 겁니다. 2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3번은 정상 공손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 정상 공손과는 서로 반대니까요. 3번은 맞는 말이겠죠. 그죠? 정상 공손은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작업을 관리하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손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회피하기 어려운 그런 원인들에서 발생하는 공손이에요. 3번은 역시 맞는 말이에요. 4번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에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량품의 반대예요. 그죠? 불량품의 반대. 그래서 합격품을 말하는 겁니다. 통과한 합격품에만 배부하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자, 마지막에 이게 틀렸네요. 자,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 공손 원가다. 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 양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 그래서 합격품 양품이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자, 이런 번 설명했죠. 3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평택은 자, 완성도 65% 수준에서 검사하는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다. 즉 품질 검사 시점은 몇 퍼센트? 65%. 65%. 자, 그 다음에 2000X1년 7월 초 재고, 7월 초 재고는 7월 월 초 재고, 7월 초 재고는 자, 완성도가 40%이었으며 월 말 재고는 완성도가 70%였다. 주식회사 평택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생산품에 대한 정상적인 공손 원가를 할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보면 되지요. 자, 그러면은 자, 기초 제공품은 40%가 완성도였고요. 기말 제공품은 70%가 완성도였네요.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봅시다. 자, 0부터 자, 이제 전기 작업, 전기에 착수해서 작업을 한 것이고요. 40%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질 검사는 65%죠.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로 이월되었고, 단기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 65%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이까지는 합격 전이었고요. 검사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합격품이 맞잖아요. 그죠? 단기 합격품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단기에 작업을 쭉 하다가 65% 시점이 되어서 검사를 받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합격 전이었고 65%에서 검사를 받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으니까 단기에 작업을 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합격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 합격품이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둘 다 단기 합격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제공품 봅시다. 기말 제공품도 단기 착수 물량이고요. 70%까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품질 검사는 65%라면서요. 자, 그러면 이 65% 시점까지 작업을 쭉 하다가 자, 이까지는 일단 합격 전이었고 여기서 검사를 받았어요. 합격을 했으니까 작업을 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업을 더 해서 70%까지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이때는 이제 이미 합격품이 되어서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70%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로 이월이 되어서 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더해서 뭐가 될까요? 100%까지 해서 이제 완성품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차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월말 제공품도 역시 단기에 합격한 합격품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월초 제공품 단기에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 착수한 완성품, 단기에 착수해서 월말 제공품이 된 거 모두 단기 합격품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 공소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상 공소원가는 이 세 개에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 근데 여기 요 두 개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완성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마 앞에 보기로 보면 답은 아마 1번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면 자, 기초 제공품이 300개입니다. 완성도가 30%예요. 그 다음에 공정의 25% 시점에서 공손을 검사한 후 합격품은 끝까지 제조를 진행한다. 자, 일단 이것만 보면 기초 제공품은 단기에 품질 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30%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품질 검사의 시점은 25%죠. 그러면 전기에 이미 25% 시점에서 검사 받고 합격을 해서 추가적으로 5% 작업을 더해서 30%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딱 봐도 단기 합격품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 80%입니다. 그런데 선입 선출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착수해서 80%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25% 시점에서 합격을 했으니까 작업을 더해서 80까지 간 거 아닙니까? 단기 합격품이 맞네요.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600개는 단기 합격품이 맞아요. 자, 직접 재료는 공정의 시작과 동시에 모두 투입되고, 자, 단기 착수량은 2,800개랍니다. 단기 착수량은 2,800개예요. 자, 그러면은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 수량의 4%가 정상 공손이에요. 이것만 보면 뭔가 자료가 빠진 것 같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자, 먼저 기초 제공품이 300개 있잖아요. 단기에 착수한 게 2,800개죠. 그러면 자, 이쪽은 합계가 3,100개 아닙니까? 그죠? 이쪽도 3,100개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완성품, 공손품, 기말 제공품. 완성품, 공손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기말 제공품은 60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말 제공품은 600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완성 수량은 2,35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성 수량은 2,35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 수량 2,350개, 기말 제공품 수량 600개, 근데 합계는 3,100개가 돼야 되네. 그러면 총 공손 수량은 구할 수 있겠죠? 3,100개에서 2,350, 600개를 빼면 2,950이니까요. 2,950이니까 자, 250개인가요? 자, 그래 공손품의 수량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봤지만 기초 제공품 자, 300개, 단기 착수량 2,800개, 이게 이제 합계가 3,100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요거는 무조건 먼저 작업해서 먼저 완성을 시킵니다. 그게 300개입니다. 그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몇 개일까? 이 두 개 합계가 아까 몇 개였습니까? 2,350개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2,050개가 되겠네요. 그죠? 단기에 착수한 2,800개 중에서 완성시킨 게 2,050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이 600개라고 했잖아요. 단기에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된 게 600개입니다. 이게 합계가 3,100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단기에 착수했는데 공손품이 된 것은 몇 개일까? 자, 150개. 아까 제가 250개라고 했나요? 자, 150개입니다. 150개가 되겠네요. 자, 공손품 수량은 그래서 150개, 총 공손 수량이 150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걸 먼저 파악을 해놔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기초 제공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이미 30%까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 시점에서 이미 검사를 받았죠. 검사 받고 넘어온 거예요. 단기에 작업을 해서 100%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기의 합격품이지 단기 합격품이 아니에요. 그죠? 자,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 착수해서 100%까지 완성을 한 거, 요거는 중간에 25%에서 당연히 품질 검사를 받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한 거예요. 단기 합격품이 맞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 수량은 몇 개냐?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거는 2,050개인데 그 2,050개는 역시 단기 합격품이 맞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기 착수해서 이제 몇 %까지 했냐? 작업을 하다가 25% 시점이 되었을 때 검사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고 추가 작업을 해서
몇 퍼센트까지? 80%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이제 차기의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600개도 역시 단기 합격품이 맞습니다. 그럼 단기 합격품은 요거는 아니고요. 2050개와 600개 합계하면 2650개는 단기 합격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단기 합격품은 자, 2050개와 600개 합해서 2650개가 되는 것이고, 그 정상 공손품은 단기 합격품의 자, 2650개의 4%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4% 하면은 정상 공손품은 106개가 나옵니다. 그럼 비정상 공손은 몇 개냐? 총 공손 수량이 150개였기 때문에 150개에서 106개를 빼고 나면 비정상 공손품은 몇 개? 44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답은 문제에서는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라고 했죠. 답은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6번. 자, 이건 이제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한일공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자, 문제에서 비정상 공손 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비정상 공손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 기초 제공품은 0. 자, 이 문제에서는 기초 제공품이 0이에요. 자, 그다음에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부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 자, 기초 제공품이 0입니다. 그다음에 자, 40% 가공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즉 품질 검사 시점은 40%. 40%. 그다음에 검사를 통과한 양품, 정상품의 2%만 정상 공손이라고 했습니다. 2%. 그다음에 정상 공손 이외의 공손은 비정상 공손이다. 자, 공손품은 보수 작업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고 개당 100원에 매각했답니다. 그러니까 100원만큼은 원가를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죠. 자, 하고 나서 자, 이제 단기 생산 개시 수량이 2000개입니다. 이 문제는 기초 제공품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단기 생산 개시 수량이 2000개고 단기 발생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 50, 가공 원가 150만 원. 다음에 단기 완성품의 수량이 1500개. 아까 우리가 품질 검사를 언제 한다고 했냐면 40%에서 한다라고 말을 했죠. 단기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기 생산 개시해서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된 것이고 그 중간에 품질 검사를 하고 통과를 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인데 기말 제공품도 역시 단기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된 건데 50%까지 갔다 이 말은 중간에 40%에서 어떻습니까? 품질 검사를 받고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미 자, 단기 합격품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단기 착수해서 100%까지 완성된 게 이게 몇 개다? 이게 1500개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40%에서 품질 검사를 받고 작업을 더해서 완성까지 했죠. 이게 1500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40%에서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하고 나머지 작업을 해서 50%까지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도 단기 합격품 맞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4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합격품은 결국은 1900개입니다. 1900개. 그죠? 단기 합격품은 1900개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기초 제공품이 아예 제로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900개, 단기 합격품 1900개에 아까 정상 공손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 나오겠습니까? 자, 38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38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총 공손 수량이 지금 100개니까 총 공손 수량이 100개니까 정상 공손은 38개, 비정상 공손은 몇 개? 자, 62개. 62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를 보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물량 합계, 그다음에 완성, 정상, 비정상, 기말 제공품 합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초 제공품 자체가 아예 제로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 착수 물량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착수 물량이 2000개니까 합계가 2000개 돼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완성품이 1500개라고 했죠. 정상 공소는 아까 우리 봤지만 38개 이렇게 나옵니다. 38개 이미 계산을 해서 나오고요. 비정상 공소는 이제 62개가 나옵니다. 기말 제공품은 400개 해서 자, 합계가 역시 이것도 2000개로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완성도가 40%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 비정상 공소는 다 완성도는 40%가 되겠네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면, 그러면 이 위에 건 일단 없애버리고요. 자, 이것도 역시 완성품인데, 이건 다 단기 착수 완성품이죠. 그죠? 그러면 재료는 1500개 다 들어갔습니다. 완성됐으니까. 그다음에 38개의 정상 공소는 단기 착수하면서 재료가 다 들어갔으니까 38개 다 들어갔고요. 비정상 공소는 62개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400개 착수하면서 다 들어갔죠. 재료는 400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총 2000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 2000개는 단기 착수 물량 2000개하고 같다고 했죠.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완성된 것은 0부터 100까지 다 완성을 시켰으니까 가공 원가도 다 들어갔죠. 1500개. 그죠? 정상 공소는 40%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38개에 40%까지만 들어갔으니까 자, 15.2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자, 62개인데 이것도 역시 40%만 가공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24.8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400개인데 50%만큼 가공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자, 200개 이렇게 나오죠.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174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2000개, 1740개 이렇게 나왔고요. 원가는 자, 이제 문제에서는 아예 기초 제공품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원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단기에 발생한 원가였죠.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고요. 가공 원가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 있죠. 자, 50만 원 나누기 2000개 하면은 단위당 250원. 가공 원가는 단위당 150원 나누기 1740개 하면 단위당 862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비정상 공소 원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250원 곱하기 62개 862원 곱하기 24.8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자, 공손품을 한 개당 100원에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원에 매각하면 그 100원 한 개당 100원이니까요. 비정상 공손이 지금 몇 개입니까? 62개 아닙니까? 그러면 62개를 한 개당 100원에 매각하면 얼마를 회수합니까? 6,200원을 회수하죠. 그러면 비정상 공손 원가 중에서 6,200원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정상 공손 원가는 250원 곱하기 62개, 그 다음에 862원 곱하기 24.8 하면 원래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자, 100원 곱하기 몇 개? 62개를 100원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 6,200원만큼은 원가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원가를 회수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비정상 공소원가는 그냥 요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회수되는 걸 빼고 나머지 얼마? 3678원만큼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회수한 거 빼고. 그래서 답은 3678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손품이 있을 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기출문제 몇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